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4회차 지난 6월 21일 날 진행됐던 정기시험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동영상,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찍나봐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기법의 명칭은 뭘까요? 라고 나오고요. 아래 보기를 보시면 바로 딱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 명 또는 두 명의 사회자의 진행 아래 6에서 12명 정도의 참여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자, 6에서 12명 정도의 참여자가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토론 두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나오는 건 CS 리더스 관리사 교재 중에 유일하게 하나, 네, 표적 집단 면접법입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6에서 12명 정도의 참여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게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FGI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보기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중, 자, 정성조사 기법 얘기합니다. 정성조사 기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물어봅니다. 정성조사 기법이라고 하게 되면 신속한 정보 획득, 소비자의 정보 획득, 다량의 샘플링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를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 소비자 언어의 발견 및 확인, 가설의 질적 검증 및 의미의 확인, 양적 조사의 사전 단계, 가설의 발견, 예비적 정보의 수집, 그 다음에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지금 불러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워딩상으로만 불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내용 자체가 의미하는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요, 구체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다 보실 수는 있어요. 전부 다 구체화가 되고 수치로 표현이 되고 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건 정량적이 될 겁니다. 막바로 그 관점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보기 중에 4번에 있는 시장 세분화 및 목표 시장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정성적으로만 하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량조사 기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입니다. 꼭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정성조사, 정량조사. 자, 암기를 크게 권유해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요, 둘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는 들으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요, 한 가지만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나머지 한 가지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게 되면 문제 유형은 아마 이런 문제 유형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는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올리버가 제시한 고객 충성도 발전 단계 중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행위 의도를 가지게 되는 충성도를 의미하는 거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올리버가 얘기한 충성 단계는, 발전 단계는 총 4단계죠. 4단계이기 때문에 이 4단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인지적 충성 단계, 감정적, 그 다음에 행동의욕적, 행동적,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위에 문제에서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반복적인 경험, 행위 의도를 갖게 됩니다 라는 것만 보게 되면 두 가지 키워드로 나올 수 있는 답은 기본적으로 행동의욕적 충성 단계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단계이기도 하죠. 브랜드 속성 정보로 하나 브랜드가 대체함보다 선호되는 거, 난 삼성이 좋아요, 애플보다 삼성이 좋아요 라든가, 브랜드 신념에만, 그럼 갤럭시가 좋은가요? 아니요, 저 그냥 삼성이 좋아요. 이렇게 브랜드 신념에만 근거한 충성 단계, 이걸 인지적 충성 단계라고 부릅니다. 선호나 태도가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증가되고, 하지만 이탈하기는 쉬운 상태까지 가 있는 걸 감정적 충성 단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도가 행동으로 전환되어서 표현돼 나옵니다. 저 여기 거 샀어요. 자, 이거 행동적 충성 단계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제가 수업할 때 했던 내용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만 지금 놓고 보게 되면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행위 의도를 갖게 됩니다. 행동 의욕적 충성 단계. 자, 요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벤치마킹 유형 뭡니까? 자, 첫 번째 보기를 좀 볼까요?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막바로 지금 얘기합니다. 동종 업종끼리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벤치마킹 답이 바로 나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종 업종이니까요. 동종 업종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벤치마킹, 경쟁 벤치마킹입니다. 너무나 쉽게 아실 수 있을 만한 키워드, 특히나 동종 업종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저희 시험마다 꼭 마케팅 용어가 출제가 됩니다. 마케팅 용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미리 대비할 수는 없어도 꼭 사후 약방문처럼 꼭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죠. 자, 보기를 좀 볼까요? 나 오늘 나 뭐 해버렸어. 여기서 뭐 해버렸어는 무슨 뜻일까? 돈을 왕창 써버렸다는 뜻이다. 최근 2010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로 돈을 자랑하다, 가진 돈을 탕진하다, 비싼 물건을 사버렸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신조어이다. 무엇은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거나 과시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힙합 래퍼들이 노래가사 등에 이를 사용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최근 명품 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이 이를 활용한 이색 마케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 읽어드리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탕진하다, 비싼 물건을 사버렸다, 나를 위해서 뭐라 부릅니까? 플렉스했다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원래 사전적으로는 선생님 이건 몸을 풀다, 구부리다 라는 뜻이죠. 이 90년대 미국 힙합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과시하다, 뽐내다 라는 말로 이제 플렉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도시적인 지성미입니다 라고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기도 하죠. 저희가 시크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셀러브리티라고 부르죠. 저희가 셀러브리티의 줄임말 셀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대중의 흐름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 어떤 특징, 대표적인 패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사람들, 자, 이거 힙스터라고 부릅니다. 힙스터. 뭘 자랑하다, 돋보이고 싶어한다. 저희가 영어로 이제 쇼오프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용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영문 표현에서 나오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이 돋보이게 하다, 뭘 자랑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위에 보신 보기의 내용만 봐가지고는 플렉스가 훨씬 더 적합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여 수준에 따른 유형 중, 자, 관여도 오랜만에 나오네요. 고관여도 관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고관여도라고 하는 거는요, 잘 보시면 일단은 고가의 물건일 거예요. 그리고 구매하기까지의 고민의 시간이 굉장히 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의 물건이고 한번 구매를 결정한 다음에는 수정 재구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소비자는 정보 수용자이다. 이럴까요? 이렇지가 않죠. 소비자는 정보 탐색자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제품이고 한번 구매를 결정을 잘못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정보 수용자다라고 하는 건 저관여도의 관점이다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로렌토와 케퍼러가 제시한 관여도 측정에 필요한 5가지 차원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로렌토와 케퍼러가 관여도 측정에 필요한 5가지를 지금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개인적 관심,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 잘못 선택할 가능성, 쾌락적 가치, 상징적 가치,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아닌 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닌 거 뭘까요? 불러드린 것 중에 아닌 거. 네, 추상적 가치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로렌트와 케퍼로 한동안 문제에서 살짝 빠졌던 적이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5가지라고 명확하게, 기존까지는 이제 4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5가지. 4가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 관심이라는 걸 교재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원래 연구된 자료를 보면 개인적 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5가지로 해가지고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체크해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AIO 분석 기법의 3가지 차원 중 다음 보기에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거. 자, 그럼 AIO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A는 활동, I는 인터레스트 관심, O는 뭘까요? O는 흔히 저희가 이 뭐라 부르죠? 오피니언이라 부르나요? 아니,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O는 지금 보면 의견이죠. 의견. 네, 오케이전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영상을 찍으면서도 정확히 몰라 죄송합니다. 하여간 O입니다. O. 의견. 의견이란다. 의견. 자, 어떤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제공하는 응답을 조사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 사회적 문제, 정치, 경제, 교육, 미래, 문화 등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떤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제공하는 응답을 조사합니다. 응답을 조사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견해를 질문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요. 요 2가지만 갖고 키워드를 보게 되면 뭘까요? 아까 영어 갖고 헤맨. 네. O. 의견입니다. 의견. 요 측면에 대한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기 내용 중에 개인이 제공하는 응답을 조사하는 거, 특히나 밑에 있는 자신의 견해를 질문합니다 등을 갖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괜히 얘기했습니다. 네, 정말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슈미트가 제시한 경험적 마케팅의 5가지 전략적 모듈 중 소비자의 육체적인 경험과 라이프 스타일,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형은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잘 보면 육체적인 경험이라는 게 나오고요. 라이프 스타일, 요 2가지만 원래 키워드로 잡으셔도요. 충분히 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경험,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라고 나오면 행동적 경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분명하게. 자, 이 측면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상호작용을 갖고 포인트를 안 잡았냐면 상호작용을 갖고 잘못 집중하시면 이걸 관계적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경험과 라이프 스타일 2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행동적 경험이라는 걸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0번 문제입니다. 60번 문제. 서비스 유통과 관련해 효과적인 산출 관리를 위한 조건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비스 유통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산출 관리를 위한 조건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20년 19년도 하반기부터 출제가 돼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실제 수업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배우실 때는 직접적으로 보시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산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요.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설비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미리 판매하는 경우에, 한 개 판매 비용이 낮고 한 개 용량 변경 비용이 높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게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시장 세분화가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재고가 소멸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산출 관리를 위한 조건, 효과적인 산출 관리를 위한 조건이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로 암기하고 있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걸 실제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번 보기는 지금 빼버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번 보기는 지금 재고가 소멸되는 경우라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재고가 소멸되는 경우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을 체크하고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나와 있는 효과적인 산출 관리를 위한 조건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 푸시는데 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기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21번부터 30번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요, 평이한 수준은 아니고 조금씩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조금씩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 유형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략론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게 되는 순간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고 느끼시는 경향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들은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론 또한 아마 이 정도 문제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낮은 문제 수준이 유지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어로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opinions가 맞습니다. AIO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조금 나는 이 영상으로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점에 가시면 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어떠한 문제집보다 가장 압도적으로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제풀이 솔루션에 대한 걸 제공한다고 감히 제가 낸 문제집이니까요. 제 스스로는 충분히 뭐랄까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서적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해 보시면 제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이 카페 물론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앞에 보셨던 그 출판된 서적물 때문에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오시게 되면 6년 동안에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또 단원별 분류해놓고 출제 경향을 볼 수 있는 문제집 유형, 그다음 분석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 또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만 모아놓은 핵심 문제, 약간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합격 솔루션에 대한 것들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문제풀이 동영상이 시험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